1637년 봄, 창경궁 자경전. 25살의 정명공주는 차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나라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공주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홍주원은 세자의 측근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소용돌이가 곧 자신의 집안을 삼킬 것을 알았습니다. 겨우 25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임모광우는 폐위의 비극에서 살아남았고 아버지 인조는 끝없는 당쟁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공주는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목숨과 왕족으로서의 체면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상궁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주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마, 부마를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공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공주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큰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77년 5월 19일 창경궁 통명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인조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에게 이 아이는 불안한 왕권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실정과 인조 반정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늘 불안했습니다. 형 능창군을 죽인 죄책감과 왕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왕에게 딸의 탄생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임모광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고통을 잊게 하는 궁궐의 빛이로구나. 임모광우는 광해군 시절 폐모살제의 비극을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서공에 유폐되어 아들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딸의 미소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공주는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총애,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순수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궁궐의 엄격함 속에서도 인간적 연민을 잃지 않는 법을 익혔습니다. 1623년 공주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인조가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짧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궁궐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린 공주는 알았습니다. 어른들의 억지 미소 뒤에 숨은 두려움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대신들이 아버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침전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는 왜 항상 그림자가 있을까요? 공주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임모광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빈만큼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란다. 하지만 네가 그 짐을 지혜롭게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공주는 자랐습니다. 총명했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왕족의 품격과 인간성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만 네 마음만큼은 순수하게 지켜라. 임모광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인조는 딸의 웃음에서만 위안을 찾았습니다. 정사에 시달릴 때마다 딸을 찾았습니다. 공주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왕의 불안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을 위해서라도 이 왕관을 지켜야 한다. 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1932년 봄, 공주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혼인을 맞이할 나이였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가문 간의 연합이었고 권력의 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 통하는 짝을 원했습니다.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를 꿈꿨습니다. 홍주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온화하고 학문이 깊었으며 굽히지 않는 절개를 지닌 선비였습니다. 그는 소현세자의 스승이기도 했던 명망 있는 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인품에 끌렸습니다. 간택 과정에서 공주는 홍주원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혜와 온화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함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공주는 직감했습니다. 왕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지혜로운 공주에게 어울리는 어진 부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창경궁에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왕실의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혜와 인품을 존중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 홍주원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마마를 왕실의 공주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대하겠습니다. 공주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평생 왕족으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실치 곧 궁궐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불안한 아버지에게서 찾지 못한 안정감을 남편에게서 발견했습니다. 홍주원은 공주를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불안도, 두려움도, 꿈도 함께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문에 대해, 백성에 대해, 조선의 미래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제가 조선의 공주가 아니라 그저 홍주원의 아내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공주가 물었습니다. 홍주원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마마의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저는 마마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시스터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1936년 초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공주는 남편과 정원을 거닐다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너무 완벽해서 두렵습니다. 세상이 이 행복을 오래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주원은 공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의 지혜와 제 절개로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예감이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기쁨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1936년 겨울,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짓밟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습니다. 17일간의 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해야 했습니다. 1947년 1월 30일 삼전도의 치욕이었습니다. 공주는 궁궐 깊은 곳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5. 300국 오두레를 행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주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무너지는 권위를 목격했습니다. 왕의 자기 혐오와 무능을 보았습니다. 공주의 굳센 마음은 아버지의 나약함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무엇보다 왕자들을 볼모로 보내야 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측근들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남편 홍주원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공주가 소식을 들은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마마, 부마께서 세자 저하를 따라 청나라로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공주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족으로서의 채통을 지켰습니다.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궁궐 밖 한적한 곳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공주는 군복을 입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당신은 제 전부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공주의 간절한 맹세였습니다. 홍주원은 아내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마, 제가 없는 동안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마마는 조선의 가장 강한 빛입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마를 다시 보기 위해 어떤 고난도 견디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말없는 포옹이었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두려움, 약속, 그리움이 모두 그 포옹 안에 있었습니다. 17 남편이 떠났습니다. 공주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제 공주는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의 부재, 아버지의 정치적 고통, 백성들의 고난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밤마다 공주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잠들었습니다. 그가 무사한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책임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공주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공주는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실제 645년 초여름이었습니다. 홍주원이 돌아왔습니다. 8년의 고난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세자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년의 세월이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홍주원은 야위어 있었고 눈빛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공주도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25에서 33살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마마, 홍주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아오셨군요.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십시오. 공주가 속삭였습니다. 네, 마마.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홍주원이 약속했습니다. 필수부. 하지만 공주의 기쁨은 짧았습니다.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지 겨우 2달 만이었습니다. 셜룽사시 5년 4월 26일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묘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독살이 아니냐고, 누군가 세자를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감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불안에 가득 차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궁궐의 침묵을 조심하십시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입니다. 홍주원도 불안했습니다. 그는 세자의 측근이었습니다. 8년간 세자를 모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역모로 몰렸습니다. 인조의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를 의심했고 세자빈을 미워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세자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씨빈은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공주는 강씨의 운명을 목격했습니다. 깊은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강씨는 공주와 친했습니다. 함께 궁궐 생활을 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눴던 사이였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강씨가 죽기 전 궁녀를 통해 공주에게 뭔가를 보냈습니다. 피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옵소서. 왕실의 피가 이제는 저주입니다.
불길한 경고였습니다. 공주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왕족의 피가 오히려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이러니를 깨달았습니다. 마마, 강시빈의 마지막 메시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마, 왕족의 피가 때로는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부디 살아남으소서. 공주는 28이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강인함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왕실의 냉혹한 계산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비극적 예감은 옳았습니다. 공주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646년 가을부터 홍주원 가문에 대한 탄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현 세자와의 친분 때문이었습니다. 세자를 따라 청나라에 다녀온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대관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홍주원은 세자와 결탁하여 역모를 꾀했습니다. 엄히 처벌하소서.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는 29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을 기다려 만난 남편을 다시 잃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현명한 침착함을 버리고 아내의 절박함으로 움직였습니다. 공주는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예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 인조의 침전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딸을 만나 주소서. 공주가 외쳤습니다. 인조는 딸을 맞이했습니다. 공주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하, 저는 공주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역적이 아닙니다. 그는 충직하게 세자를 모셨을 뿐입니다. 제발 그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공주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조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왕좌가 흔들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신하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소현세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제거하라는 압박이 거셌습니다. 왕의 공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압도했습니다. 공주야. 인조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 왕위를 지켜야 한다. 네 아비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왕실의 불안을 딸에게 투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공주는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쓰셨습니까? 이제 딸의 사랑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지만 인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눈물 어린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갑게 손을 들어 상궁들에게 명했습니다. 공주를 모시고 나가거라. 이것은 국사다. 사정으로 결정할 수 없다. 공주는 힘없이 물러났습니다. 끌려 나가면서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하지만 인조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공주는 처음으로 무력감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왕실의 법이 아닌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 왕실의 권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공주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절 앞에서 정명공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흥국 47년 초였습니다. 공주는 30살이었습니다. 남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공주는 측근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제가 사치를 일삼고 궁궐의 재물을 낭비했다고 하십시오. 제가 예법을 어기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십시오. 측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마의 명예가, 공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예와 남편의 목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저는 남편을 택하겠습니다. 공주는 의도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신이 사치를 일삼고 왕실 예법을 어지럽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정치적 비난의 화살을 남편에서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공주가 만든 스캔들은 즉시 대관들의 집중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주가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혔으니 엄히 처벌하소서. 대관들이 소리쳤습니다. 왕실의 수치입니다. 공주의 사치와 방탕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공주는 왕실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주의 계획이었습니다. 공주는 인조에게 청했습니다. 직접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홍주원은 역적이 아닙니다. 그저 제 사치를 방조한 남편일 뿐입니다. 제가 궁궐의 재물을 낭비했고 제가 예법을 어겼습니다. 제 죄를 벌하시되 제 남편은 풀어주소서. 그는 무죄입니다.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덮는 필사적 방책이었습니다. 인조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정의 압력 때문에 공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를 처벌하고 홍주원을 석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안전했습니다. 홍주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구하려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찾아갔습니다. 마마, 제발 그만두소서. 저 때문에 마마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차갑게 침묵했습니다.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죽는다면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홍주원은 울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마, 공주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백성을 위해 일한다면 제 희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주의 극단적 희생 덕분에 홍주원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1947년 후반 홍주원에 대한 모든 혐의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공주는 인조의 냉대와 궁궐 유폐라는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스캔들의 대가였습니다. 공주는 왕실의 정치적 버림을 받았습니다. 냉궁으로 쫓겨났습니다. 궁궐의 가장 추운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살았지만 공주는 고립되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견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단 하나의 사실로 버텼습니다. 추운 밤 홀로 앉아 있을 때도 공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추위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공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홍주원은 살아남았지만 아내의 희생에 대한 고통과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뒤 백성을 위해 더욱 올곧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 수 없지만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비밀 서신으로 정신적 유대를 유지했습니다. 공주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는 이 추위를 1000년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백성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홍주원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9년 인조가 죽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효종은 공주를 복권시켰습니다. 공주는 죄가 없다.
오히려 남편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효부다. 효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공주는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재회했습니다. 오랜 이별 끝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회는 열정적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주원은 공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추운 냉궁에서 보낸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홍주원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마마, 공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홍주원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마마의 손이 차가울수록 제 마음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평생 마마를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주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살지 마시고 조선을 위해 사십시오. 백성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것이 제 희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자녀를 키웠습니다. 1662년 이후 평화로운 세월이 찾아왔습니다. 공주와 홍주원은 둘 다 장수했습니다. 80을 넘겨 살았습니다. 공주는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다. 하지만 그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왕실 내에서 공주는 가장 존경받는 현자가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였고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효종, 현종, 숙종을 거치며 왕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받는 왕실의 존경은 스스로 버렸던 명예의 회복이었습니다. 비록 한때 역사 기록에는 그녀의 사치가 기록되었지만 후손들과 가까운 이들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1673년경 공주와 홍주원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두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곳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묘는 사랑과 희생의 약속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공주가 젊은 시절 남편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가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래되어 희미해진 글씨였지만 그 구절만은 또렷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숙종이 공주의 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명공주가 견딘 고난은 이 나라 모든 왕이 기억해야 할 사랑의 힘입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며 왕권보다 위대한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공주는 증명하셨습니다. 1697년 봄, 6살 소녀는 궁궐의 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순수하게 자랐습니다. 80평생을 살며 하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왕족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가장 강한 유산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희생이 역사를 넘어 영원한 진실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명공주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며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버린 명예는 결국 더 큰 명예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후세의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정명공주, 조선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용감한 사랑의 이름입니다. 25에 시작된 비극은 80평생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